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시총상위 주인공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주인공은 HLB였습니다. LG전자가 AI 수혜주에 동참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10만 원 고지를 밟았고요. HLB는 다가오는 30일 개막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6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 속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부상하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포스트 AI 수혜주 찾기, 낸드 열관리 업체 들썩입니다. 최근 포스트 AI 수혜주 찾기 열풍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낸드와 열관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공지능 투자 열기로 고성능, 고용량 낸드 플래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는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차세대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KB증권에서는 열관리 업체가 AI 시대 최종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숨은 수혜주로 LG전자를 주목했습니다. LG전자는 5개월 만에 10만 원 선에 올라섰는데요.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도체 업체 간 경쟁이 HBM으로 대표되는 D램에 이어 낸드 시장에서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니아에 따르면요, 글로벌 낸드 플래시 제품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열풍으로 실질적으로 낸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낸드의 수요 변화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 예를 들면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을 함께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접근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텍스트에 기반한 이 학습 모델과 비교해서 이용하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 수집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 저장 공간의 확장 수요라고 하는 것도 함께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고도화된 AI 모델일수록 최적화 과정에서 이 데이터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흐름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러한 수요 증가세를 좀 반영해서 HDD를 담당하는 시게이트 그리고 SDD를 담당하는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모두 2분기부터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방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낸드 플래시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가량 크게 상승했고요. 판매 가격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으며 2분기에도 이런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자체를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이 전방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낸드의 수요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기술을 고도화로 탑재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PC, 서버 모두에서 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될 이 데이터 센터발 탑재량 증가가 전체적인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조금 눌러왔었지만은 이제 탄력적인 가격 상승이라든지 탑재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낸드 쪽의 전반적인 수요 자체를 크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의 성장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제품 경쟁이 이제 낸드 시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낸드 시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어떤 기술력을 가진 소부장 업체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테라비트 TLC라고 하는 9세대 V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력은
236단 8세대 V랜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잇는 9세대 290단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8세대보다 입출력 속도가 33%가량 높아졌고요. 비트 밀도도 1.5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중에는 초고용량 64TB SSD 개발과 샘플을 좀 제공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낸드 플래시 쪽 상황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낸드 플래시 사업 자체가 그동안은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다시금 낸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다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폰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낸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ZUFS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낸드 쪽에 활황을 좀 가져오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ESSD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E라고 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기업용 SSD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낸드 쪽 핵심은 데이터 센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래크당 고용량 낸드 탑재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60TB 이상의 ESSD 시장의 개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데이터 센터 고객사의 60TB ESSD 퀄 테스트 통과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면서 QLC 낸드 제품으로 또 전환도 기대된다 이런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를 좀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32% 정도로 이 낸드 플래시 특히나 ESSD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기술 ESSD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3D 낸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평면 낸드의 회로를 수직으로 세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평면 낸드가 원래 2D 낸드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2D 낸드를 수직으로 세웠다는 측면에서 3D 낸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평면 낸드 즉 2D 낸드보다 속도가 빠르며 용량 자체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제 낸드 플래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테마가 좀 묻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테크윙, 유진테크, PSK, 원익, QNC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낸드 시장 관련해서 ESSD 그리고 3D 낸드 쪽의 기술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에너지주 등 포스트 AI 수혜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AI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탄력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까요? 네,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기회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번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젠슨왕이 이번 주 컨콜에서 LPDDR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저전력 반도체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뒷단에 있는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CXL이라든지 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원래 1월이라든지 2월 정도에 AI 반도체 기술이라고 해서 주목을 좀 받았지만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이쪽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한 번씩 꿈틀꿈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포스트 AI 수혜주의 주인공이었던 열관리 업체도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열관리 업체를 AI 시대 최종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LG전자를 중심으로 관련주들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미 미국 서버 냉각 기술 업체인 버티브홀딩스가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신사업으로 액침 냉각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I 관련 열관리 시장을 분야별로 어떻게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분야별 국내 관련 업체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열관리 분야 살짝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열관리 분야 자체를 조금 이제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냉각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공냉식이라든지 액체 냉각 그리고 칙 집정 냉각 그리고 액침 냉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공냉식이 맞긴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은 공냉식이 맞고 앞으로의 발전 과정을 위해서 특히나 열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이 블랙웰 라인, 엔비디아 제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블랙웰 라인부터는 발생한 열 자체가 두세 네 배 정도 가량 많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때문에 뛰어난 해결책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았고 이 과정에서 열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열 관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LG전자가 이 공냉식으로 좀 유명합니다. 이 B2B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HAVC라고 부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뒷부분이 이제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붙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공냉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이 액침 냉각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뒷단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센터발 이제 수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공냉식에서 지금 당장은 발생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유사 쪽 자체가 액침 냉각 차세대 이 열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비전도성 냉각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GS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자체도 이런 쪽으로 좀 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견기업을 말씀드리자면은 귀뚜라미 범양 냉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고요. 공조 시스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화 에이스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LG전자가 5개월 만에 10만 원을 회복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LG전자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과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LG전자의 시세,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추세 추종 상태로도 보더라도 사실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단에 있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쟁력을 말씀드리자면 열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냉식으로 데이터 센터 천장에 붙는 걸 말하게 됩니다. 원래 LG전자가 잘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수주를 좀 잘하겠다는 측면에 있어서 KB증권 쪽에서 괜찮은 리포트를 좀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막 기대하던 이 액침 냉각 방식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런 점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 공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를 뿜어주는 건데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액체에다가 푹 담그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누출된다라고 한다면 액체가 누출된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센터 전체가 사실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개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삼성물산, 신성 ENG랑 같이 하고 있고 GS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좀 같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양산 단계에 있지 않고 개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결국 지어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 액체 냉각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냉식으로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수주는 결국 LG전자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이익단에 이제 테마가 좀 붙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 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앞으로 저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LG전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낸드와 열관리 업체 중에 강석훈 PB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가져오셨네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 낸드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ESS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낸드 쪽 이익 개선 가시화로 인해서 이 연초 제기된 우려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제거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낸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그 다른 부분인데요. 그 파운드리 쪽에서 한미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살짝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LG전자 측면에 있어서는 열관리 쪽에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액침 냉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냉식을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수주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주주들을 위한 정책만 하면은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혹시 보고 계신 목표가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10만 원을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격을 보고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올해만 하더라도 이쪽에 있어서의 그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24%고 내년에도 한 20%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20만 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AI 수혜주 찾기 낸드와 열관리 업체 중 강석훈 PB의 원픽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확장해가는 AI 수혜주, 종목별 강점과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참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은요. 40대 여성입니다. 가영님이시고요.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5천만 원으로 국내 주식 55%, 해외 주식 5%, 그리고 현금이 40% 비중입니다. 국내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HLB, LG화학, 슈어소프트테크 이렇게 4종목과 미국 주식 엔비디아 한 종목 총 이렇게 5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가영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포트를 보면 그동안의 이 포트에 참견 신청자 중 가장 높은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최근 주도주로 부상한 원전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그 외 다른 국내 주식들의 손실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이 포트에 대해서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 80점, 한중현 파트너가 50점으로 장시영 차장이 가영님의 포트를 좀 더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점수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딱 중립을 주셨네요. 네, 딱 중립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엄청 못했다는 건 잘 안 보였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또 특별하게 엄청 잘하셨다 뭐 이런 것도 특별하게 안 보여서 일단 50점을 드렸고요. 잘한 점을 굳이 꼽자면 이제 종목 분산이 상당히 좀 적절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 분산이라고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만 사면 그거는 분산이 아니라 그냥 IT 종목 몰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섹터별로 종목도 분산도 잘 돼 있고 섹터별 내에서도 거의 대장급 종목만 잘 들고 계셔서 좀 종목 분산이 되게 적절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아주 좀 적절하게 들고 계셔서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까 이제 CG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이제 수익원이지만 사실 이분이 이제 1년 전부터 1년 넘게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때 당시에 원전을 투자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투심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HLB도 지금 있는데 HLB가 최근에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분은 좀 매수 매도 타이밍 자체가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거기서 좀 아쉬웠던 점 때문에 이제 50점을 저는 드렸습니다. 네, 대장주로 잘 갖고 계시고 종목 분산도 적절했지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하셨습니다. 차장님은 80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좋게 평가하셨을까요? 일단은 포트 내 비중이 큰 주식의 수익률이 좀 좋은 상황이고 해외 주식 비중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잘 포함하시면서 다른 종목들의 어떤 손실 마이너스를 조금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 비중이 40% 많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앞서 이제 한중현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매도 타이밍만 사실 좀 잘 찾으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현 시장에서 현금 비중이 높은 점을 칭찬해 주셨고요. 매수 매매 타이밍이 좀 아쉽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건 앵커가 방송 전에 사연 신청자이신 가영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가영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가영님은 주식 투자로 3년 안에 1억 모으기 가능할까요? 라면서 사연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 2년 차로 원래 총 종목은 이제 10개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사기만 하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10% 이내 손실 종목들은 모두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성향 보면 안정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인 것 같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을 가영님이 나름대로 리포트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이제 내일 정도 팔아야지 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떨어져가지고 결국 손실로 돌아선 종목들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 뭘 많이 모르는 건가? 많은 생각들이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시영 차장한테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가영님의 이 보유 종목 중에 HLB, LG화학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은 기간을 봤을 때는 분명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이제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가영님이 수익 구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지 못하고 놓쳐서 이렇게 손실이 좀 났을까요? 네, 욕심이죠. 그러니까 네네. 종목 하나로 내가 내 이 모든 이 포트 그러니까 내 전체 자산을 완전히 오늘 이 종목 하나로 끝내겠다 이번에 좀 더 가겠지. 내일 팔아야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분할 매도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도는 과감하게 한 번에 하시고 매수는 조금 느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도는 항상 시장가입니다. 매도는 시장가로 매도를 한 번에 매도를 하고 매수는 천천히 분할 매수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분할 매도 이만큼 팔고 내일 또 팔아야지. 근데 그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못 팔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야지 생각했을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도해야지 해서 내일 팔아야지 이런 빠져요. 그래서 그게 어제 가격보다 100원, 200원만 빠져도 못 파십니다. 그러다가 그게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50%, 30%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해야지라고 했었을 때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고 사실 우리가 주식하면서 30% 수익일 때 조금만 더 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 주식이 반대로 다시 20%, 10%가 됐었을 때는 거기서도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앞선 30%의 수익률이 아까워서 다시 30% 수익이 되면 나는 팔 거야. 절대 그 가격까지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에 손절하거나 아니면 또 엄청 기다려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제 다시 플러스 20%가 됐는데 이 가격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성장주나 테마, 어떤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했을 때 파세요. 그리고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 종목이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떨어져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 뭔가 멘탈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는 한 번에, 매수는 좀 천천히 분할로 해야 한다.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큰 수익을 기록 중이던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때 그 상실감이 너무 좀 공감이 됩니다. 가영님도 굉장히 허탈함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가영님이 의뢰하신 궁금증을 저희가 차차 풀어보면서 그 허탈함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1년 4개월을 보유하며 기다린 끝에 웃게 된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다음 물음표는 HLB입니다. 최근 많은 주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종목이죠. 가영님의 매수가가 67,000원대인데 본전이 되면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또 LG화학은 100만 화학을 꿈꾸고 샀는데 30만 화학이 됐다고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안타까운 질문 해주셨고요.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와 주식 비중 확대 신호에 대한 궁금증 함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첫 매수 종목으로 매일 한숨이 쌓였지만 이제 그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웃고 계십니다. 현재 30% 수익 중인데 최근 또 원전주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죠.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지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랠리를 좀 더 펼칠 수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1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어느 분께서 그 뉴스케일 파워를 한번 그 포트에 참견에 올려주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원전 쪽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이제 재선에 성공하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원전 쪽은 좀 들고 가셔볼 만하다. 근데 마침 이제 또 주가가 되게 좋았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원전 테마주들 다 같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성적인 설명이었고 감성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분은 첫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서 처음 투자를 하신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 하시는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종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정리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아직은 이제 좀 그래도 확실히 좀 아직은 초보 단계를 벗어났다고는 말하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의뢰하신 궁금증은 HLB인데요. 회장님까지 나와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믿고 샀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무 갑자기 내려왔잖아요. 하한가로 내려와서 좀 팔 수가 없었는데 또 다시 반등을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팔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가영님의 매수가가 67,000원대인데 거의 다 왔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가영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67,000원에 절대 안 팝니다. 67,000원이 다시 와도 67,000원에 절대 안 파실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잘 돼서 더 올라가서 파실 수는 있겠죠. 67,000원 본전 가격에는 절대 파시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반대로의 상황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2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그게 걸려서 잘 됐었을 때는 더 높은 가격에 파시겠지만 잘 안 됐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물리실 것 같거든요. 지금 포트를 운영하시는 어떤 멘탈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일단 항서제약의 캄켈레 주맙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생산 공정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설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어제 기사로 진양근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실사냐 아니면 서류로만 그 부분을 가름하겠냐 이런 부분인데 기간이 그래서 2개월이냐 6개월이냐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로만 가름을 하면 2달이고요. 이게 실제로도 다시 이 실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면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서제하고 빠르게 미팅을 했고 FDA에서 결과라서라든지 보완 요구서 구체적인 적시사항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HLB가 이번 아스코에서도 다른 적응증에 대한 어떤 임상, 이상 치료 결과도 좋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더 오르겠죠. 하지만 이전의 상황까지 가시는 기간이 2달에서 6개월입니다. 그 2달 동안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 수준부터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내일 조금 더 오른다고 한다면 재빠르게 정리하시고 일단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원래 제가 말씀을 아침에 원고를 받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주가가 이미 올랐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입니다. 실패한 종목이잖아요. 사실은 67,000원에 매수하셔서 129,000원, 12만 원대에 못 파셨으면 실패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줬다? 그럼 재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실 수 있을지 과연 그건 좀 궁금합니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HLB가 기회가 온 건데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냥 지금 파는 게 좋은데 우리 장시영 차장님 봤을 때는 안 파칠 것 같다 이런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숨이 나오는 3인방이 있습니다. 이 한숨 3인방, 이른바 한숨 3인방 중에서 가장 손실률이 큰 게 LG화학이 되겠습니다. 100만 화학이라고 해서 나름 기대를 하면서 대기업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30만 화학이라니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절이 답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한중현 파트너가 볼 때 손절이 답일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가 맞겠죠. 근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40% 거의 반토막인데 이거를 지금 정리하실 수 있을지는 저도 이제 장시영 차장님 말만 따라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건 결국 이제 가영님의 이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LG화학을 만약에 본절 정도의 탈출을 하시려면 지금부터 LG화학이 거의 주가가 2배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장 LG화학의 주가를 2배 정도를 부양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죄송하지만 제 상상력으로는 지금 당장 LG화학의 주가를 2배 정도 부양시킬 만한 그런 이벤트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LG화학을 기약 없이 기다려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기약 없이 기다려서 진짜 결국 본절에 탈출할지, 아니면 지금 정리하시고 그 정리된 그 자금으로 다른 지금 주도하는 섹터들을 좀 올라타셔서 복구를 하시는 게 더 빠를지, 결국 이제 뭐가 더 빠를지에 대해서 좀 가영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 정답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을 이제 가영님이 그 정답지를 체크를 하시냐 마시냐 이거는 좀 용기의 문제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손절 쪽으로 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저 실시간 채팅창에 가족분들도 손절을 해라 뭐 이런 좀 의견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과 함께 이 포트의 손실률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슈어소프트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가영님이 이제는 진짜 큰 맘 먹고 정말 손절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까지 있으면서 야 이거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 어제 또 61선을 돌파를 했죠. 장시영 차장이 볼 때는 그래도 이 매수가까지는 좀 여정이 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두 번의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뚫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빠졌고 이번에 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대량 거래를 붙이면서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사실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 두 번의 거래량으로 200일선을 좀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잴 수 있겠지만은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물려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봐도 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조정 상승을 조금 더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만 두 차례 큰 거래량이 의미심장하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조금 부침을 겪고 나서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어차피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절 타이밍을 노리시는 거라면 적당한 가격대까지 올라왔었을 때 손절을 하셔야지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뭔가 실패나 이런 부분들을 겪어서 개파락하면서 뭐 이렇게 무너진 차트, 그러니까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영님이 주신 궁금증인데요. 요즘 시장은 가는 것만 가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그 확대 신호가 어떤 신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주식 비중 확대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중현 파트너한테 들어볼까요? 되게 쉬운 듯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고민이 이 질문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식을 확대를 하느냐, 결국 이제 언제 사느냐잖아요. 그럼 반대 케이스는 언제 그럼 팔아야 됩니까? 인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마켓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찌 맞추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이라도 맞춰보려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다르게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바이 앤 홀드가 정말 쉽지가 않다. 웬만하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매일매일 포트의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심지어 좀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꾼들이라고 하죠. 꾼들은 하루에도 2번, 3번씩 포트폴리오를 확확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꾼들이랑 우리가 같은 링 위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가영님이 이제 여쭤보신 것 중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만약에 산다면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이 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 과정을 본인이 다 따라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만이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게 근본적으로 가영님을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템포를 따라가고 싶다. 뭐 그러면 이제 질문대로 뭐 시그널에 따라서 어떤 건 뭐 비중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게 가능하겠으나 만약에 나는 이 템포 자체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시면 그냥 딱
지금 현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국내 주식이랑 현금이 한 5대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 현금을 오히려 해외 주식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지금 국내 주식의 비중은 따로 늘리진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지금 그러면 어떤 주도주를 사야 됩니까? 이게 특히나 해외에서 이건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자막이 나옵니다. 그 검색창에 ETF.com이라고 쓰면 이제 해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이제 ETF들에 대한 펀드에 대한 그 이제 순매도 플로우를 매 초마다 이제 좀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지금 타이밍에 순매수 상위는 글로벌리하게 순매수 상위는 어디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특히 어차피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한정하는 거니까. 해외 주식은 좀 이렇게 한번 좀 주도주를 캐치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남은 현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 말씀이신데 순매수 상위 펀드를 확인해서 주도주를 파악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란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영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시영 차장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아직 동특이전이 가장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두산에너비티는 홀드를 하시고요. 적정한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HLB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홀드 하시되 내일이든 이게 시간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내일이든 타이밍이 됐었을 때 적당한 가격대에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드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에 AP 시스템으로 좀 바꿔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슈어소프트테크는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호가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뭐 8만 주 잔량의 상한가 호가가 좀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홀드하시고 엔비디아도 조금 더 홀드하시는 쪽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중현 파트너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이 엄청 특이하게 이러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결국 이제 매도 타이밍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이제 미국 주식도 좀 계속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대체 자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그래도 지금보단 좀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영님이 지금 이제 시드머니가 한 5천만 원인데 이분의 목표가 1억이고 이제 목표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동안 이제 갖고 계신 자산의 2배 정도를 불리시는 거면 한 1년에 30% 수익률 대충 이제 계산해 보면 1년에 30%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대체 자산을 좀 더 확대를 해보시면서 국내 자산을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래도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이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적극적인 참견을 해주셨고 또 용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가영님 잘 보고 계시죠?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포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영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자들에게는 포트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강했던 일진전기가 시간외에서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4%대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29,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BYC 같은 경우에는 3%대 오름세 보이면서 38,000원 돌파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장에서 코오롱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그래서 이 시각 현재도 3%대의 강세 흐름 탄력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푸드 관련주들이 거래량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시죠. 시총은 작지만 조금 공시가 나왔으니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메이슨 캐피탈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데요. 23년도 호실적 발표 공시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이 밖에는 단주 거래로 10위권 밖에서 사료 관련주들이 소폭의 오름세 보이는 점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2%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 보이더니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코오롱 글로벌도 1%대 하락세 가져가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글로벌이 1%대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9%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간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9% 상승에 따른 피로감인지 이 시각 현재 좀 밀리는 모습 확인해 보시죠.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을까요? 에너토크가 2%가량 밀리면서 현재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투자주의 지정 공시에 약간의 하락분이 나오는 모습이죠. 현재 10,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TJ 미디어도 현재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었는데 그걸 되돌림하면서 4,000원 초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HLB 그룹주가 정규장에서 미국 암학계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웨더 같은 경우에도 1.8%대 하락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들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는 대표적인 원자력 테마로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21% 급등 마감하더니 현재 투자주의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시가대에서 1% 넘는 차익 실현 나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우진엔텍이 자리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또 오늘도 강한 시세를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도 좋을지 아니면 경계심을 가져야 할 시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MR 테마로서 우진엠텍 어제도 상한가 찍었고요. 오늘도 8%대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2023년 기준 이제 원자력 화력발전소 정비 서비스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96%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까지도 나간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좋고요. 당장 실적 규모가 크진 않아도 영업이익률 자체도 2021년부터 계속해서 15%단으로 괜찮고요. 순이익도 13%단으로 사업성도 괜찮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기사가 일요일에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이제 종목들 자체가 많이 올라줬고요. 11차 전기보, 체코스주, 오늘 UAE 방한 등도 겹치면서 모멘텀도 계속 많은 상황입니다. 만일 정말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 합의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원전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테마로는 우진엔텍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테마성 움직임이 아닌 내실이 탄탄하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3위도 함께 열어보시죠. 3위에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자리했습니다. 조금 전 포트폴리오 진단 때도 만나본 종목인데요. 최근 SMR 관련주를 엮이면서 움직임이 보이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간에서도 2%대 상승, 또 25만 주 넘는 거래량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해 보시죠. 2위는 일진전기입니다. 구리 가격의 급등과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우상향을 그려온 전기 전선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현재 시가대에서 4%대 강세 보이면서 29,000원 돌파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1위는 우리손 FNG입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급등한 후에 다시 반락하면서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또다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지 또 향후 주가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우리손 FNG와 같은 경우에는 양돈, 한우 등 뭐 다양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양돈, 즉 돼지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짐작하셨다시피 가축 전염병 테마로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2일 뭐 강원 철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가 확산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31일 동안 이 관련된 방역 특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이런 확산 사례가 좀 보고된 이후로부터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장중에서도 15%가량 올라줬고 이런 테마 플레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들어가실 수는 있겠습니다. 뭐 다만 승률 자체는 좀 낮을 수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손 FNG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5위부터 1위까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그 전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영 차장 그 LS 1차 목표가가 15만 원이었는데요. 그 돌파에 이어서 2차로 제시해 주신 18만 원도 넘었고요. 또 한중현 파트너가 얘기했던 VT도요. 2차 목표가 3만 원 돌파했고 퓨처캠도 역시 2차 목표가 15,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좀 얘기해 보죠. 장시영 차장 LS 리뷰 좀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줄은 네.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사실은 20만 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일이든 뭐 모레든 이번 주 내로 사실은 정리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좀 잽싸게 조금 일단 정리를 좀 하셨다가, 왜냐하면 차트가 좀 가파르고 이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한 번쯤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VT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퓨처캠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볼까요? 어떻게 스탑을 할까요? 볼까요? 네, VT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좋으면서 VT도 정말 조용하게 잘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그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거기서 더 급등을 한 거라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생방송에서 좀 스탑 사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VT의 실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갈수록 이제 이익은 계속 좀 높게 찍힐 텐데 과연 이제 그거까지 이제 주가가 따라갈지는 한번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실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퓨처캠입니다. 네, 퓨처캠도 목표 주가를 15,000원 돌파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올린 목표 주가도 지금 재경신한 건데 바로 직전 고점이 17,500원입니다. 그 레벨까지 한번 충분히 더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는 매도 의견 스탑 사인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더 보셔도 되겠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내일장 원어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자, 장시영 차장 유한양행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AS텍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의 내일장 원어원 유한양행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라이징 포인트는 앉아서 돈 버는 기업이 된다라는 건데 제2의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얀센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오스코텍으로부터 레이저트닙이라는 약을 기술 이전을 받아서 다시 얀센에 기술 수출하면서 지금 임상이 3상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2월에 FDA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FDA 승인 확률은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승인에 따라서 로열티 금액이 레이저트닙 총 판매액의 1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30년 대략 7조 수준의 매출을 예상을 했을 때 약가 비율 4대 6으로 나누게 되면 2조 8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액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은 한 2,500억 정도 수령을 하게 되고요. 네네. 나머지 40%인 1,700억 정도는 오스코텍이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LB 사태 이후에 사실 승인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만약에 고베타 수익을 좀 노리실 거면 오스코텍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텍 5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짧게 정리해 보시죠.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케어가 아니라 썬케어입니다. 썬케어. 썬케어 이제 제품 돌풍의 이제 숨은 주역인데 그 이제 선크림에는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랑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 네. 유기자외선 차단제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거의 이제 한 마켓 셰어가 한 9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원료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딱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이익 대비 지금 멀티플이 한 10배 중반 정도 될 거예요. 한 14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 지금도 많이 바닥에서 50% 올랐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시영 차장, 유한양행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AS텍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포트의 참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